지금부터 간단한 테스트 하나 해볼까요? 회식에서 건배할 때 음료수도 오케이. 고백을 받으면 누군가에게 상담한다. 소녀 취향의 만화가 싫지는 않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만 연애로 발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편의점에 가면 늘 신제품에 관심을 가진다. 일할 때 간식을 옆에 둔다. 외출보다 집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성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보다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는 인생을 산다. 당신은 초식남인가요? 아니면 육식남? 안녕하세요. 보고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의 젊은 남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여러 이미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초식남을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초식남이라는 말이 일본에서 생겼으니까요. 일본 인터넷에 있는 초식남의 특징입니다. 이성에 소극적이거나 관심이 별로 없다. 공격적이지 않고 온순하다. 연애, 결혼, 출세, 성공이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자기 일에 성실하다. 인간관계를 넓히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자기 생활의 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초식남의 이미지는 원래 초식남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에서 초식남이란 말이 왜 생겼고 처음과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초식남을 둘러싼 일본의 세대 갈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6년 10월) 컬럼니스트 후카사와 마키는 니케이 비즈니스 온라인에서 연재한 U35 남자 마케팅 도감에서 초식남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U35는 35세 이하 남자를 의미합니다. 후카사와는 2000년대 초반, 당시 50대 후반이었던 단카이 세대와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이었던 거품 세대에게 패기가 없고 남자답지 못하고 야망이 없다는 식으로 비난을 받던 당시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초식남이라는 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정하고 여자를 트로피 정도로만 생각하는 단카이, 거품 세대 아저씨들과는 달리 당시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들은 자기의 삶에 충실하고 가족과 친구를 소중히 대하고 여자를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하며 존중할 줄 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식이라는 말도 나약하거나 소극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교의 불살생, 조화라는 긍정적인 마인드에 기초했다고 합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나고 일본에서는 1947년부터 1949년까지 3년간 1년에 약 270만 명씩 3년간 총 810만 명이나 태어났는데 이들이 바로 단카이 세대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태어난 거냐면 현재 경상북도 인구가 약 263만 명이라고 하니까 3년간 매년 경북 전체 인구보다도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제1차 베이비 붐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식남 용어가 만들어진 2006년에 50대 후반이었던 단카이 세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어나서 열악한 환경에서 엄청나게 많은 또래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사정 때문에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직을 하거나 중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았고요. 대학에 진학한다고 해도 당연히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노동도 해야 했습니다. 또 1960년대 전성기였던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을 목격하거나 직접 참여했었고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비약적인 일본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서 메이드 인 재팬의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1986년부터 1991년인 거품 경제 시기에는 일본 사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였습니다. 근면한 태도와 끈질긴 인내심이 있었고요. 폐허가 된 나라를 세계 최인류 국가로 이끌었다는 강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 끝까지 노력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신념도 있었습니다. 초식남이 만들어졌던 2006년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었던 거품 세대는 일본의 고도 성장기 막바지인 1964년에서 1970년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이전 세대의 노력 덕택으로 안정적이고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했고요. 학교에서는 이전에 실시되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습 시간을 대폭 줄이고 사고력과 경험을 중시한다는 유토리 교육의 제1세대입니다. 일본 최고의 호황기였던 거품 경제 시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기 때문에 특별히 인류 기업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면은 취업 설명회에 참석만 해도 나중에 거절하는 것이 귀찮을 정도로 여러 회사에서 동시에 합격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회사를 골라서 취직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면 찾는 것, 그리고 지배층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자기들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즐길거리입니다. 1960년대 일본은 경제가 전쟁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민주, 반미,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학생운동의 최고 전성기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해진 일본 국민들은 즐길거리를 찾았고요. 정부는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에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3S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웠습니다. 국민의 요구와 정부의 의도가 정확하게 맞아들어간 거죠. 학교에서는 여유 있는 유토리 교육을 받고 학교 밖에서는 3S를 즐기고 나라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서 미래는 핑크빛이고 이런 꿈같은 환경의 한복판에 있었던 것이 바로 거품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에 갑자기 거품 경제가 붕괴되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냉엄한 현실이라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실업이 대규모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디라도 좋으니까 다시 취업하려고 해도 취업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난이라고는 경험해본 적도 없고 자립심도 별로 없지만 자유로움은 중시하던 거품 세대는 자기 자신이 고생스러운 건 둘째치고 일본 사회 전체의 부담과 문제거리로 떠오릅니다. 이제 거품 세대도 50대가 됐지만 여전히 거품 세대는 일본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있는 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단카이 세대와 거품 세대로부터 비난을 받던 2000년대 초반 20대에서 30대 초반의 남성들이 빙하기 세대와 프레셔 세대입니다. 1990년 거품이 붕괴되고 일본은 전후 최대의 불황기에 빠집니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약 10년간 취업시장은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쪼그라들었는데 이 시기를 취업시장이 빙하기처럼 얼어붙었다고 해서 취직 빙하기라고 부릅니다. 이 취직 빙하기에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세대가 바로 빙하기 세대입니다. 다른 말로는 잃어버린 세대라고도 합니다. 초식남이 만들어진 2006년에 24세에서 36세였던 빙하기 세대들은 취직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값싸고 불안정한 아르바이트나 파견직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리타, 니토 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잔업이라고 부르는 대가 없는 불법적인 잔업 같은 노동력 착취나 인격 모독, 성희롱 등 온갖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아야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환경을 경험해서인지 빙하기 세대는 참고 견디는 성향이 강하고요. 사회나 기업에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기술이나 다양한 자격증을 적극적으로 취득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 1990년대부터 새롭게 발달하기 시작한 IT 산업에 눈을 돌려서 IT 기술을 습득한 기술자가 많고 IT 기업을 직접 창업한 인물들도 많습니다. 초식남이 만들어진 2006년에 19세에서 24세였던 프레셔 세대는 거품 붕괴 후 찾아온 극심한 장기 침체기인 잃어버린 시대 동안 성장기를 보냈고요. 1995년 한신 대지진이나 같은 해에 오홈 진리교의 동경 지하철 독극물 사건, 그리고 2001년도 9.11 테러 같은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규모의 천재지변이나 사건을 보거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에서 정보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도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바로 앞 세대인 빙하기 세대는 거품 경제 시기의 끝자락이라도 느껴봤지만 프레셔 세대는 철이 들기 전부터 최악의 불황 속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나 조직 같은 집단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충실히 노력하기보다는 언제든지 어려움이 닥치면 개인적인 능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지출을 하지 않고 수입의 대부분은 저축을 하고 투자도 하기는 하지만 투자조차도 리스크가 생기지 않을 정도만 한다고 합니다. 목표는 크게 잡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도로만 설정하고 생활 리듬은 최대한 예상 가능하도록 규칙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악의 불황 속에서 엄청난 사건 사고를 경험하고 성장해서인지 프레셔 세대는 웬만한 사건이나 상황에 잘 동요하지 않고 어려움이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억지로 상황을 정리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상황을 판단한 후 행동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능력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프레셔 세대에는 다른 세대보다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의 세대 간에는 성장 환경이나 처한 입장, 의식 구조가 확연히 달랐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윗세대, 특히 단가의 세대 입장에서는 빙하기나 프레셔 세대가 현실 탓만 하거나 집단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한다고 비난했고, 빙하기 프레셔 세대 입장에서는 나라는 윗세대가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엉뚱한 꼰대 같은 소리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빙하기 프레셔 세대 입장에서 단가의 세대는 꼰대 같아서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나라를 재건하고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거품 세대는 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부나 누리면서 흥청망청 살다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뭐나 되는 것처럼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꼴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렇게 1990년대 일본 경제 붕괴는 수면 아래 잠겨있던 일본의 세대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대 간격은 심각할 정도로 벌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초식남이라는 말이 탄생한 겁니다. 다 이해하시겠지만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세대적인 특징이 그렇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느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한 일본의 세대 갈등이 현재 우리나라와 좀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단가의 세대는 산업화 세대, 거품 세대는 40대, 586은 단가이와 거품 세대를 섞어놓은 것 같고요. 빙하기 세대와 프레셔 세대는 현재 2030. 후카사와는 단가이와 거품 세대에게 당시 20대에서 30대 초반이었던 빙하기와 프레셔 세대의 젊은 남자들이 근거 없이 비난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초식남이라는 말을 만들었지만, 초식남은 세간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초식남을 만든 후카사와나 초식남의 대상이었던 젊은 남자들과는 상관없이 아주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의미로 대박나기 시작합니다. 후카사와가 초식남이라는 말을 만들고 1년이 훨씬 넘은 2008년 4월에 여성 패션지 논노에서 초식계 남자 공략법이라는 특집을 게재합니다. 반응이 괜찮자 다른 여성지들도 초식남에 대한 기사를 냈습니다. 연애 이야기가 중심이었지만 결론은 우리가 인기 없는 것은 우리가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요즘 남자들이 연애에 관심이 없거나 소극적인 초식남이 되었기 때문이다 였다고 합니다. 후카사와는 잡지를 보면서 남자들이 문제가 아니니까 너희나 좀 잘해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매체가 여성지였기 때문에 초식남은 잡지사가 젊은 여성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끝날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8년 7월 출판된 오사카 구립대학의 모리오카 교수의 책과 2008년 11월에 출판된 우시쿠보 메구미의 책이 히트를 하면서 초식남이라는 용어는 일부 젊은 여성을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도망가면 부화한 뻐꾸기 새끼가 다른 알과 먼저 태어난 새끼들을 둥지 바깥으로 밀어내고 부모도 아닌 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는 것처럼, 위의 두 책도 결과적으로는 초식남이라는 용어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역할만 했습니다. 후카사와와 같이 초식남을 긍정적 의미로 사용한 작가들의 메시지는 전부 어디론가 날아가고, 그 빈자리를 여성지가 만든 초식남의 이미지가 차지하면서 여성지에서 만든 연애에 관심 없거나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인 초식남이 일본 젊은 남자의 세대적인 특징인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벗어나기 시작한 초식남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서 일본 주류 언론들로 인해 지금의 초식남의 이미지로 고착됩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일본도 많은 회사들이 파산하고 대규모 실업이 또 일어났고 취업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당연히 버는 것이 없거나 줄었으니 소비도 이전보다 훨씬 더 줄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2009년 2월 일본 제1의 유력지인 요미우리 신문은 안정지향의 초식계 남자라는 특집 기사를 냅니다. 요미우리에 이어서
아사히, 마이니치, 상케이 등 다수의 전국지들도 초식남 기사를 냈고 여러 방송국들도 초식남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합니다. 일본 언론과 소위 여러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세계 금융위기에서 일본이 왜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과정에 난데없이 초식남을 끌어들인 겁니다. 초식남이 원래 그런 뜻도 아니었지만 100번 양보해서 연애에 별로 관심 없는 젊은 남자라고 하더라도 그게 금융위기 극복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언론과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일본의 경제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위기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도전의식이 필요하고 또 소비를 확대해서 경제가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요즘 젊은 남자들이 초식남이라서 소유욕도 별로 없고 현실에 만족하고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거나 노력하지 않아서 걱정이라는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한 예로 일본 자동차의 내수 판매가 떨어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젊은 남자들은 과거 남자들처럼 자기 차를 가지려는 욕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넘어지면 막대 타령이라고 초식남이 딱 그 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남자가 초식남이라서 연애가 힘들다고 하더니 이제는 젊은 남자가 초식남이라서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급기야는 젊은 남자가 초식남이라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젊은 남자가 초식남이라서 일본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초식남의 의미가 이렇게까지 변질되자 이에 심각한 책임감을 느낀 후카사와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초식남은 20대에서 30대 초반의 남자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이라면서 원래 의미를 바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상황은 이미 되돌릴 수가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초식남의 이미지는 이제 일본 젊은 남자들의 전형인 것처럼 돼버렸고요. 일본도 모자라서 영어로, 한국어로, 중국어로 또 다른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로 퍼져버렸습니다. 후카사와는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초식남을 만들었던 그 원고를 없애버리고 싶다고 말했고요. 원치 않게 초식남이라고 불리는 남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